ISRM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KCA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위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ISRM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 학습, 법령 요약, 키워드 학습, 유형별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샘플 문제 분석을 통한 출제 예상 분야별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유형별 문제풀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자격증은 바로 정보보호위험관리사 ISRM입니다. 2024년에 신설된 자격으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4년제 졸업 예정자 이상이고 시험은 90분 동안 객관식 문제 8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보호위험관리 전 과정을 총 5과목으로 다룹니다. 그럼 수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 자격증을 따면 뭐가 좋을까요? ISRM은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우대 요건으로 반영될 예정이고 공공기관 채용에도 가산점 또는 우대 조건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CPPG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경력 1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상위 자격증 취득에도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자격은 취업과 승진, 자격 확대까지 모두 연결해주는 경력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ISRM 자격증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수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는 개념 이해입니다. 정보보호, 위험관리, 위험평가와 같은 기본 개념을 사례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틀을 잡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핵심 요약과 키워드 학습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용어, 중요 문장, 비교 포인트를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 훈련해서 실전에서도 기억이 바로 떠오를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풀이입니다. 실제 출제 유형에 맞춘 문제를 풀면서 개념과 키워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체감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복습하게 됩니다. 이 3단계만 충실히 따라오시면 ISRM 자격증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네, ISRM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험관리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위험관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구조인 정보보호 및 위험관리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정보보호 및 위험관리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조직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바로 위협, 취약성, 정보, 자산입니다. 먼저 위협은 해커의 침입, 공격 등을 말하는 겁니다. 위협이 취약성과 결합될 때 위험이 발생합니다. 공격자가 존재하고 그 공격이 성공할 수 있는 약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조직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취약성은 시스템의 보안 결함, 정책 미비, 인적 실수 가능성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워드가 너무 단순하거나 백신이 미설치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정보 자산은 조직이 보호해야 할 핵심 대상입니다. 여기엔 개인정보, 시스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며 이 자산이 노출되거나 손상되면 조직에 큰 피해가 발생하죠. 자, 위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정보보호 대책입니다. 이것은 위험을 방어하거나 대응하고 때로는 줄이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말해요. 예를 들어 침입 차단 시스템 설치, 접근 권한 최소화, 내부 직원 보안 교육 등이 모두 정보 보호 대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대책을 시행하면 다시 위험 수준은 낮아지고 정보 자산은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단발성, 즉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 관리는 식별, 분석, 평가, 대응의 순환 구조로 반복됩니다. 법이 바뀌거나 시스템이 확장되면 다시 식별해야 하고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면 또 평가하고 대응해야 하죠. 그리고 이 사이클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보안 요구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영향평가, 정보보호공시 등도 이 보안 요구 사항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사이클의 핵심은 정보 자산의 가치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위험관리 지식은 이 복잡한 사이클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구가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우리는 지금 정보보호위험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위험관리 사이클이 정보보호위험관리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 내용도 이 사이클을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눈을 감고 이 사이클을 그릴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정보보호 위험관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구성된 예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사이클 내 각 구성 요소인 가, 나, 다 세 항목이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유추하는 것입니다. 자, 흐름을 잘 보세요. 가는 공격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 위협이 들어가야 하고요. 나는 위협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약점이므로 취약성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다는 이 모든 위험의 대상이 되는 조직의 핵심 자산, 바로 정보 자산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위협, 취약성, 정보 자산이라는 위험 구성 요소 3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며 출제 예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정보 보호란 단순히 해킹을 막는 게 아니라 조직이 관리하는 정보가 수집, 저장, 전달, 처리되는 전 과정에서 위변조, 훼손, 유출 또는 오용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활동 전체를 말합니다. 그 핵심 목적은 바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인증 부인 방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법적 요구사항 식별 단계입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산업규제, 국제기준 등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중요자산 식별입니다. 어떤 자산이 보호 대상인지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보안 등급 부여 단계입니다. 자산마다 위험도와 중요도를 반영해 보안 수준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절차는 모든 정보 보호의 출발점이자 기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볼 항목은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입니다. 이 항목은 쉽게 말해 조직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우선 인정 기준을 보면 조직은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해야 하며 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확인 사항에서도 법적 요구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형식적인 법률 나열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법률이
우리 조직에 반영되어 작동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관련 법규를 보면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가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제4조인 내부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및 점검 항목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아래표로 내려가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준수사항을 볼게요. 먼저 요구사항은 조직이 관련 법령의 재개정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내부 규정에 반영해서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정보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은 개정이 잦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 체계와 법령 추적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준수사항을 보면 연 1회 이상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 이 검토가 단순히 했어요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어떤 범위로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절차화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검토 결과 문제가 있었다면 신속한 개선 조치까지 이어져야 하죠. 마지막으로 결함 사례를 볼게요. 이건 실제 심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들인데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결함 사례죠. 법령 검토 절차 자체가 없거나 대응이 늦음. 예를 들면 정보보호 공시, 위치정보사업자 신고,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이러면 업무 태만으로 잘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 법을 몰랐다기보다는 내부에 그걸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법이 우리 조직 안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보보호나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하게 될 때 이 항목은 단순 법률 지식이 아니라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핵심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직이 법적 요구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지적되는 사례들입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준법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신호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조직 내에서 검토하지 않았고, 내부 정책, 시행 문서, 그리고 체크리스트 등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결함이고, 법령과 문서 간 불일치는 바로 지적 대상입니다. 두 번째, 법은 바뀌었는데도 오랫동안 준거성 검토를 안 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준거성 검토 자체가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법 위반 사항이 여럿 발견된 경우도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무거운 내용인데요. 조직이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준수 미흡이 아니라 법 위반이자 배상 능력 부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여섯 번째는 위치정보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일곱 번째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법령은 알고 있었지만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가 없었던 조직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법적 요구사항 준수는 단순한 법 지식이 아니라 시스템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검토 체계, 반영 프로세스, 책임자 지정 없이 우리도 알고는 있었는데 절대 면책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건 출제가 예상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정보보호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인력을 확보했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라는 법적 제도예요. 근거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와 시행령 제8조입니다. 공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정보보호 투자 현황, 투, 인력 현황, 인, 관련 인증 및 평가 결과, 평, 기타 활동사항, 활, 투, 인, 평, 활, 4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 모든 내용은 정해진 서식에 맞춰 정리해서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630, 기한에 대한 630, 이건 단순 권장 사항이 아니라 일부 조직에는 법적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공시 의무 대상일까요? 기준은 3가지입니다.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3가지입니다. 먼저 사업 분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회선 설비를 가진 기간통신 사업자, 직접 정보를 다루는 IDC 사업자, 의료 분야의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4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집병클, 기집병클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매출액 기준입니다. 상장 법인 중에서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한 기업이 해당되어 3천억, 매출액 기준은 3천억이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수 기준입니다.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용자 수 기준 100만 명, 이용자 수 기준 100만 명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해당 기업은 매년 6월 말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해요. 630입니다. 630, 6월 말까지 630. 이 공시제도는 단순한 보고 의무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조직의 보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수 여부는 인증심사 시 주요 체크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키워드 학습을 마지막으로 진행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투, 인, 평, 활, 630, 기집병클, 3천억, 100만 명. 한 번 더. 투, 인, 평, 활, 630, 기집병클, 3천억, 100만 명. 마지막으로 투, 인, 평, 활, 630, 기집병클, 3천억, 100만 명. 머릿속에 계속 되뇌어 보세요. 눈을 감고 이 부분만 암기하면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관한 모든 문제는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체계 구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상위 개념은 법이고 그 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시행령이 있습니다. 또 시행령을 보하는 시행규칙, 그리고 실무에서 직접 따라야 할 세부 지침이 고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고시, 사전점검 지침 등이 고시로 내려오고 있으며 정보보호산업법에서는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 보안장비 관련 고시가 연결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영향평가 고시, 표준 지침 등이 대표적 고시예요. 이 흐름을 알고 나면 어떤 고시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실제 업무나 시험에서 근거를 찾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제까지 ISRM 기본 개념 및 법령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는 ISRM의 실제 예상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문제입니다. 조직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1번 법적 요구사항을 한 번 파악한 후 추가적인 검토 없이 내부 규정을 유지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2년에 한 번씩 검토하며 필요시 규정을 개정한다. 2년에 한 번 검토하면 안 됩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3번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연휴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성을 유지한다. 모든 키워드가 적합하게 나열되었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4번 법률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정책서와 시행 문서를 유지한다. 최신성 유지에 실패한 거죠.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조직은 법적 요구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법령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죠. 그리고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내부 정책과 절차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4번은 최신성 유지가 부족한 경우고 2번은 검토 주기가 너무 길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3번 지문을 3번 보기를 연 1회 이상으로 하지 않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실시했다. 이것도 충분히 옳은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합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적 요구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적 요구사항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을 뭘 의미하는 거죠? 결함입니다. 결함.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결함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1번 볼까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조직에서 개정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잘했네요. 그리고 정책 및 체크리스트에 반영까지 했어요. 네, 이거는 아주 올바르게 했죠. 그럼 결함이 아니니까 바로 1번의 답이 나왔네요. 2번, 3번, 4번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개정되었으면 뭘 해야 되죠? 뭔가 좀 검토를 하고 내부 문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로 나오죠? 법적 준거성 검토를 장기간 수행하지 않았네요. 이거 결함이죠. 결함입니다.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이 되면 뭔가 액션을 해야 되죠. 근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근무 태만이네요.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법 위반으로 결함입니다. 3번 결함이고 4번 확인해 볼게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사업자. 의무대상 사업자예요. 의무대상 사업자 뭐가 있죠?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지병클, 그리고 매출액 3천억, 이용자 수 100만 명. 근데 뭐죠? 대상 사업자인데 법에 정한 시점이 뭐죠? 630입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심각한 결함이죠. 4번도 결함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1번. 정답을 볼까요? 정답 1번이고 법률 개정 미반영, 법적 검토 소홀 했고 의무사항 미행 등으로 조직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주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함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결함이냐 아니냐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ISRM 자격증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지금 보시는 4가지 경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ISRM 공식 카페에서 스터디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강의 외에도 정리 노트, 실시간 소통, 자료 공유 등 스터디 중심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스터디 게시판에서 질문과 응답을 통해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을 남기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질문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강의 시청. 유튜브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강의를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출퇴근길, 자기 전 복습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실전 모의고사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점검하세요. 시험 전에 반드시 실전 감각을 익혀야 합격까지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멘토였습니다.